1956년 스페인의 펠릭스가 던진 창은 세계 기록보다 30m 더 나아가 112m에 착지합니다. 하지만 국제육상연맹은 펠릭스가 너무 위험하게 창을 던졌다며 그 기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던졌길래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걸까요? 이번 비욘드 스포츠에서는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하계올림픽에서 금지된 기술 5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반 던지기 국가대표였던 펠릭스는 원반을 던지는 것 마냥 원심력을 이용해 창을 던졌습니다. 스페니시 스타일로 불리는 이 기술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펠릭스는 49살의 나이로 비공식 세계 기록을 던졌고 그의 제자 미겔은 무려 124m를 던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니시 스타일은 경기장 안에 창이 착지할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수들은 부드러운 릴리즈를 위해서 창에 피눈물을 발랐다고 하니 창이 관중석으로 날아가도 놀랄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연맹은 관중과 심판을 보호하기 위해 스페니시 스타일을 금지하고 그간의 기록을 무효 처리합니다. 풍차 돌리기 투척은 관중보다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금지됐습니다. 선수들은 풍차 돌리기 착지 동작에서 생기는 상체 모멘텀을 사용하여 포안을 던졌는데요. 주로 풍차 돌리기를 잘하는 체조 경험이 있는 어린 선수들이 즐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맹은 아무리 풍차 돌리기를 잘한들 세공을 턱에 고정한 채로 거꾸로 몸을 돌리는 건 여전히 위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1974년 NCAA 멀리뛰기 챔피언전 워싱턴 주립대의 투아리키는 서머솔트로 공중을 가릅니다. 불안정한 착지에 땅을 짚었음에도 7.7m를 기록하며 그날 1위로 등극합니다. 대학교 4년 내내 무명 선수였던 투아리키가 공중제비 동작을 연습한 지 단 3주 만에 이뤄낸 결과였는데요. 생체 역학 관점에서는 그리 놀라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구름판을 딛는 순간 다리는 일시적으로 멈추고 관성에 의해 상체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선수들은 앞으로 철퍼덕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몸통을 약간 뒤로 젖히며 관성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투아리키는 관성에 몸을 내던지며 에너지 손실을 줄였고 웅크린 자세로 공중제비를 돌며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당시 미국, 러시아 국가대표들이 비밀리에 서머솔트를 연습하고 있었다니 투아리키의 기술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5년 육상연맹은 착지 과정이 위험하다며 공중제비를 금지합니다. 투아리키의 코치는 이 기술을 실패해봤자 엉덩방아를 찢는 게 전부라며 공중제비를 금지한다면 체조는 종목 자체가 금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 체조가 멀리뛰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 소련의 올가 코르부트는 2.4m 높이의 2단 평행봉에 올라 백플립을 시전합니다. 이 스턴트 기술로 그녀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동시에 경쟁자들에게 앞으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시했습니다. 20cm 두께의 매트만을 믿고 너도 나도 공중에 몸을 거꾸로 내던지는 상황에 끔찍한 부상이 발생하는 건 시간 문제인 듯 보였습니다. 이 국제체조연맹은 1985년 로우바와 하이바에 올라서는 동작, 즉 코르부트 플립류의 기술을 전면 금지합니다. 안타깝게도 연맹은 토마스 살토에 대해서는 한 발짝 늦었습니다. 미국 체조 선수 커트 토마스의 이름을 딴 이 기술은 공중에서 한 바퀴 반 회전과 트위스트를 한 후 앞구르기로 착지하는 마루 기술입니다. 착지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바닥에 머리를 곤두박게 되는 위험천만한 기술이었습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2주 전, 러시아의 체조 여제 엘레나 무키나가 토마스 살토를 연습하다 턱으로 착지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충격으로 척추가 골절되고 결국 무키나는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맹은 뒤늦게나마 토마스 살토 뿐만 아니라 무키나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앞구르기 동작도 전면 금지합니다. 무키나는 이후 인터뷰에서 그녀의 코치가 토마스 살토를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한 남자 기술을 해야지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죠. 결국 코치의 욕심이 20살 체조 유망주의 미래를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높이뛰기를 영원히 바꿔버린 포스베리 플롭, 이 혁신적인 기술도 자칫하면 오늘 리스트에 추가될 뻔했습니다. 등으로 착지하는 동작이 위험하다며 포스베리 플롭을 금지하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장비가 개선되고 배면뛰기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우려하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뛰기의 공중제비에도 기술이 무르익을 시간이 주어졌다면 아마 제2의 포스베리 플롭이 되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